예,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육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종의 법대로 12월 21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사정으로 2주 동안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예, 3주 만에 모처럼 찾아뵙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좀 있는 그대로 하면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지도 있고 또 이재명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이재명의 나라가 된다면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시간 싸움이죠. 시간 싸움 맞죠. 헌법재판소 결론이 먼저 나오느냐 아니면은 이재명의 3심 판결까지가 먼저 나오느냐. 저는 이재명이 2심 판결에서만 유죄가 돼도 만약에 이재명이 출마를 해도 저는 그 당선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일단은 일단은 출마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출마를 해서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면은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느 쪽이 빠를 것 같습니다. 빠를 것 같습니까? 네, 희망 섞인 상황과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 방송할 때 유일하게 예. 보십시오. 이게 윤석열 시기입니다. 예. 윤석열 일부러 차세요? 아니 항상 이거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럼 이게 그 윤석열 시계와 예. 이재명 시계가 똑같다는 전제하에. 예. 근데 지금 불공평한 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재명 시계는 이제 그 하루에 48시간이 걸려. 윤석열 24시간인데 하루가. 예. 시계가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왜 48시간이죠? 느긋하게 노골적으로 끌고 있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현재는 날마다 이게 언론 플레이하면서 계속 자기 재판. 이재명 재판을 막 끌어서 하루를 48시간처럼 막 끈다. 예. 그게 그 공정한 시계라면 하루에 24시간 시계가 이게 공정하다면 저는 아무래도 이게 그 이재명 판결이 먼저 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633은 이게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죠. 반드시 지켜야 되죠. 여기 선거법. 그럼 이게 33이면 6개월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요. 180일입니다. 근데 이건 임의 규정이 훈시 규정이에요. 훈시 규정. 따라서 이게 그 제대로 심리만 하면요. 숫자적으로는 뭐 똑같잖아요. 33이면 180일이니까. 예. 그런데 이재명은 이제 강행 규정이고 윤석열 대통령 훈시 규정이고 이재명은 이제 1심이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 처음부터 이게 심리해야 되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저는 이재명께 대법원이 먼저 나오는 게 맞다. 근데 실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 봐요. 왜? 제가 그 최은정 부장판사가요. 대구 송현여고는 아주 보수입니다. 포항 출신이죠. 지금 그 선거법 2심 고등법원 그게 이제 중요하니까. 형사 6-2부. 제가 근데 듣기로는요. 하늘이 무너져도 이게 3개월을 지킨대요. 하늘이 무너져도 3개월을 지킨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벌써. 왜 모든 지금 선거 재판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고등법원이 무조건 3개월 지킵니다. 이미 송달이 됐어요. 송달됐죠. 그다음에 20일 기한을 줍니다. 항소유서. 그다음에 정의는 5명 미만으로 받아줄 거예요. 정의 5명 미만. 그러면 이게 일주일이면 정의심은 끝나요. 그래요? 왜? 양문 쓰기가 그래. 일주일에 다 해요. 3번 열어서. 그러니까 이미 1심에 50명이 나왔잖아. 근데 새로운 정의도 없어요. 백현동에. 그렇죠. 김문견에게 정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번에 1심에서 백현동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저는 2심이 3개월이 끝나면요. 대법원은 바로 이게 중대 사건으로 분류가 돼요. 중대 사건으로. 그럼 이게 처음부터 전압에 치러 가요. 전압으로 가네 이거는 바로. 이 정도면.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자격이 달렸고 434이 달렸잖아. 부에서 하기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보통 대법원에서 시간을 끄는 게 부에서 갔다가 전원 합의체로 가면 시간이 걸리는데 부를 패싱해버리고 바로 전원 합의체로 가면 빨리 할 수 있다. 그게 법상은 그래요. 아주 중대한 사건은 바로 전원 합의체로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심리로 끝나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3개월 하겠다고 공언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어길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게 이재명 선거법은 6개월에 끝난다. 근데 윤 대통령은 지금요. 아직 현재 3명이 임명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것도 구성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정인신문을 제대로 하다 보면 4월 18일 되면 2명이 나가버려요. 그럼 이게 2명은 대통령 몫이잖아. 과연 이게 민주당이 채워줄지 안 해줄지. 대통령 몫을 임명 그건 이게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안 해주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장기화될 수가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최은정 그 부장판사 그 대등재판부라는 게 뭐죠?
그게 고법이 대등재판부인데 3명이 다 부장판사인가요? 예, 지금 이제 그 일반 재판부가 있고 예. 위정교사를 보세요. 예. 위정교사 보면 이게 그 재판장이 엄청나게 기수가 높죠. 네, 예. 근데 주심하고 배석은 36개, 37개 20년 차이 나요. 10몇 년. 고법에요? 예. 2심이. 그러니까 예. 고법의 재판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일반 이제 재판부는 기수가 아주 높은 부장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젊은 예. 법 적용이 물론 다 15년은 돼요. 되지만은 고법이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예, 예. 그러니까 위정교사는 일반 재판부예요. 위정은 일반이구나. 예, 위정교사는 예, 예. 그런 게 부장이 다 진행해요. 예, 예. 근데 그 선거법은 예. 대등재판부라는 게 그 최은정 판사가요. 예. 30기입니다. 아, 김동연하고 이게 다 동기예요. 그게 또 동계입니까? 한성진, 김동연, 최은정 전부 이게 30기 동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 부장이요. 조금 더 높죠. 부장이 한 4기 조금 더 높지만 예. 거의 기수 차이가 안 나잖아. 그 이런 거는 이게 돌아가면서 예. 부장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중간에 하는 거예요. 재판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재판장. 재판장을 모든 하고, 절차를. 그러면 이제 주임도 돌아가면서 하고. 배석 그건 이제 예를 들면 3명이 있잖아요. 예. 오히려 제일 고참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참이 최은정이야. 이분이 재판장이고. 예. 그다음에 주심은 그 밑에 1년 후배. 예. 또 한 분 더 있잖아요. 예, 예. 여기 주심이 돼요. 그럼 다른 사건이면 이 또 주심하던 사람은 재판장이 되고, 그렇죠. 이 최은정 판사는 주심이 되고, 이게 고참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6-2냐면요. 예. 제일 예. 고참이 재판장을 맡으면 6-1이고 그래서 두 번째 애가 예. 6-2고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 판사가 재판장을 해요. 예. 그럼 6-3이 돼요. 그래서 6-1, 2, 3이 붙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재판부가 5개 있어요. 예. 5개 있고 나머지는 일반 재판부고 예. 대등 재판부는 중요 사건들 예. 5개의 고등법원이 있는데 예. 그중에 6부죠. 그러면 이 대등재판부에서는 김동연 부장판사 같은 사람은 나올 수가 없겠네. 없죠. 혼자서만 해버리는 거죠. 그건 없어요. 그런 게 무조건 3명이 예. 대등 재판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등하게. 근데 진행은요. 예. 최은정이 다 합니다. 예. 송달이나. 예. 그건 이제 빨리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1심이 최은정 판사가 한들이 무전조도 3개월 만에 끝난다고 했는데 이게 11월 15일에 1심이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카운트가 아니고. 카운터는 이게 그 소송 기록이 도달한 날. 도달한 12월 날. 4일. 12월 4일. 예, 그게 그 기산점이에요. 12월 4일부터 3개월이구나. 예, 3개월. 그러면 한 1월 4일, 2월 4일, 3월 초. 그럼 아마 이게 2월 달에 선고할 것 같아요. 2말 3초. 보통 1, 2주는 남겨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2말. 2말 3초. 2말 3초에 이재명 2심이 나온다. 이거 너무 이게 뭐 국민들의 정치 심판은 끝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예, 저는 그렇게 그 선배님이 1000만 표 날아간다는 게 그 이야기예요. 예. 그거 좀 동의하시죠? 예, 당연히 동의하죠. 그렇게 되면 정치 판단은 끝나는 거예요. 불안해서 찍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서서 되더라도 예. 재판이 진행된다는 게 압도적인 통설이고 예. 옛날에 헌재 사무총장 김정원 예. 그 사람들이 그랬죠. 예.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해야 돼요. 그렇죠. 예. 특히 선거법 끝에 있죠. 예. 대통령이 부정선거 해가지고 대통령 되고 나서 재판 중단되면 그럼 이게 어떻게 날려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는데 선거 중단되면 재판이. 재판 중단되면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을 계속 대통령으로 5년 동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로 가면 이게 그렇네. 무조건 대법원 갑니다. 그렇네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자꾸 조기 대선을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방송에서도 조기 대선은 그 기정사실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이게 일단 수사는 별개로 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별개로 치고 헌재만 딱 놓고 보면은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6인 체제가 계속되면은 기각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6인 전부 다 찬성을 해야지 파면이 되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6인 체제로 이게 6인 체제가요. 불법이에요. 지금 왜 6인 체제가 합법이냐면 합법이라고요? 불법이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진숙 위원장의 그 가처분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이진숙 위원장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예. 가처분 치하장을 써놨어요. 가처분 헌법소원이거든요.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게 법에 7인 이상만 심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민주당이 꼼수로 임명을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그러니까 마비시키려고 안 이진숙 했죠. 위원장이 그래서 이게 가처분 신청을 냈지. 7인 이상이 된다는 그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고 그다음에 가처분을 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진숙 빨리 심리를 받아서 직무 정지가 해제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는 신속하게 그렇게 신속하게 해달라고 했죠. 근데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소원하고 가처분을 취하하면 취하하면 어떻게 되죠? 취하하면 이게 가처분 효력이 없잖아요. 근데 가처분이라는 게 본안
본안 그렇죠. 판단시까지 임시적으로 돼 있거든요. 임시적으로 됐죠. 그러면 가처분을 승인을 했는데 그걸 다시 가처분을 신청한 쪽에서 치하를 하면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헌법소원을 취하하면 예. 본안 헌법소원 그럼 취하하고 6인 체제 자체가 불법이 돼요. 이걸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못 하는 거네. 그렇죠. 예. 법에는 7인 이상만 심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이진숙 위원장이 변호사한테 치하장을 맡겨놨어요. 아, 예, 예. 왜? 3명 임명 여부 보고 예. 3명이 임명돼 버리면 의미가 없고요. 그렇지. 3명이 임명 안 되면 지금 6명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치하를 해버리면 원래 법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7인 이상. 7인 이상이 있어야지 심의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리고 논란이 있어요. 그 자체가. 예. 이진숙의 가처분이 예. 왜 내한테까지 나는 가처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6인이 불법이다. 아, 여긴 자체가 불법이다? 예. 그건 이진숙의 문제고 예, 예, 예. 이진숙의 권리 구제잖아. 예. 이런 이제 논리가 있어요. 법조계에. 예, 예, 예. 근데 다만 헌재에서는 해석을 했죠. 예. 가처분의 효력이 다른 사람한테도 미친다. 나 헌재가 그렇게.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건 부당하다는 사람 많아요. 예, 예. 그러고 이제 아까 말했처럼 6명은 네. 지금 현재 법에는 반하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취하하면 심리가 중단이 돼요. 예, 예. 중단이. 예. 그래서 이제 한덕수 대행이 3명을 예. 끝까지 임명 안 하고 버티면요. 예, 예. 저는 심리 지금 현재 중단된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임명 안 하고 버티면은. 그러면 이게 아예 심리가 안 민주당이 된다. 어떻게 하느냐. 예, 뭐 한덕수 대행하고 이제 권한쟁의 심판하거나 예, 예. 헌법소원에서 3명을 채우려고 예.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아, 그렇죠.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그 사이에 이재명 재판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예. 예.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헌재의 절차를 안 하는 것도 이 자체가 지금 6인 체제가 이제 무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건가요? 이게. 그거 하나 재판부 구성이 왜 7명 이상 법엔 돼 있잖아. 예, 예. 이진숙 가처분 가지고 왜 내한테 적용하느냐. 예, 예, 예. 이거 하나. 예, 예. 플러스 게 보세요. 이재명 재판이 선거법 날짜 안 잡혔죠. 예. 아, 그렇죠. 송달식이고 예. 그다음에 20일의 시간을 줘요. 예, 예. 항소유서. 항소유서 20일 내에 보내도록 돼 있죠. 근데 탄핵은 형사소송법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헌재가요. 바로 이게 27일 그날 잡아버렸잖아. 예, 예. 이재명 날짜는 안 잡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가 정상적으로 송달시키고 예. 그다음에 20일 정도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답변서 예, 낼. 예, 예, 예. 근데 헌재는 졸속으로 하려고 미리 27일 잡아버렸잖아. 그렇죠. 아주 이게 불공정한 졸속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재명이는 진짜 변호인단이 구성돼 있어요. 예. 원래 1심에 하던 변호사 예, 3명. 예, 예. 그다음에 2심에도 변호사를 면접을 봐가지고 예. 조성호 변호사가 이게 해가 지금 이게 사실상 선임된데 안 되잖아. 선임계를 안 되고 있는 거죠. 재판 예. 지원하려고. 근데 대통령은요. 예. 진짜 이게 선임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그 헌법 전문가를 갑자기 10명에서 꾸리는 게 아, 예, 예, 예. 이게 김홍일 위원장은 이제 그 법무부에 세종에 사표를 내고 나오잖아. 그렇죠. 법무법인이 변호를 안 맡아요. 아. 그러면 이게 변호사가 사표 내고 나와야 돼요. 아. 그러고 이게 기록 검토하고 하다 보면 지금 진짜 선임이 어려워. 아. 지금 국회 탄핵 소추인단은 17명이죠. 예, 예, 예. 요거는 이제 국민 세금으로 정청래가 하니까 한 세금이 10억 이상 들었을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대통령은 지금 선임이 애로가 많아요. 제가 계속 상의도 하고 네. 많이 알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제 말은 변호인도 선임 안 됐고 그다음에 그 송달도 그런데 27일 덜컥 잡아놨잖아. 예, 예. 이재명 아직 안 잡았잖아. 이재명 안 잡았죠. 답변서 내고 한 20일 정도 예. 검토 시간 줘야 되는데 그게 헌재가 불공정하다 이거야.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송달에 안 받는데 예. 이걸 이재명하고 양비론을 언론들이 막 비판하더라고. 예, 예. 이재명도 그렇지. 꼼수고 예. 윤 대통령도 꼼수인 것처럼 예. 저는 그래 비판하면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진짜 변호인 선임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원래 시간도 한 20일 정도 줘야 되는데 예. 헌재가 바로 20일 잡았잖아요. 예, 예. 이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아, 예. 그렇죠. 저희 항소장을 제출하는 시간까지 20일을 주는데 예. 그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여기서는 그것도 없이 바로 27일로 잡았고 그럼 재판부 구성이 지금 그것도 6인 문제고. 체제가 문제고 또 하나는 변호인 선임단 그러면 로펌에서 법무법원에서 안 하는 거는 부담돼서 안 하는 건가요? 원래 근데 그 정치적 사건은요. 네. 이명박 대통령 때도 로펌에서 안 맡아가지고 이게 다 사표 내고 나와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어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로펌에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변호사들이 예, 예, 예. 무엇보다 이게 기업 사건이 많잖아요. 예. 이런 정치적으로 이게 엄청난 정치적 사건은 잘 안 맡아요. 예, 예, 예. 이제 이해가 딱 되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헌재에 대해서 지금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예. 또 준비가 안 된 상황인데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이걸 막 몰아붙이니까는 지금은 좀 어떤 그러니까 방어 체제가 다 갖춰져야 되잖아요.
갖춰줘야지 재판을 시작을 하는 거죠. 재판이든 뭐 심리든. 그러니까 예. 또 하나 게 헌재가 저는 문제 있는 게 예. 예를 들어 이재명이가 송달 처음에 뭐 주소 불명, 예. 그다음에 뭐 폐문부재, 예. 그런 집행관 했잖아요. 예. 이걸 이게 그 판사가 시시콜콜 인터뷰 TV에 안 놓죠. 예.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송달 여부 확인하잖아요. 예. 저도 확인하고 주진우 의원도 확인하잖아요. 예. 이 말은 이게 그 판사가 언론에 뭐 인터뷰를 하거나 방송에 안 합니다. 안 하죠. 근데 헌재는요. 예. 공보관이 날마다 대통령이 경호처까지 갔는데 안 받더라. 뭐 어떻게 안 받더라. 오늘 이게 뭐 평의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시시콜콜 언론에 나가지고 대통령을 공개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해야지. 그렇죠. 특히 재판관 중에 김영도 있죠. 예. 김영도는 이게 서영교하고 만나가 행사 가가지고 그것도 이게 놓잖아요. 그리고 언론에 뭐 12월 달까지 구형이 완성된다. 이렇게 떠들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네. 대구 매일신문에 사설까지 김영도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헌재 직원들도 이게 언론에 좀 플레이, 언론에 넣지 말고 최대한에게 그 조용히 심리만 차분하게 그 냉정하게 판결로 말해야지. 지금 언론 플레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렇네요. 예. 이제 현재는 제가 보니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일단은 시작을 좀 놓쳐야 되는, 지금 방어 체제를 이제 갖춰야 되니까 시작을 놓쳐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6인 체제에서 과연 계속 가는 게 맞는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3명에 대한 임명을 할 수 없다. 국회 추천목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할 수가 없다는 건, 한덕수 권한 대행이 할 수가 없다는 거는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 또 한교안이 임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으면은 선례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간섭법이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한교안, 박한철 그때 사례, 그것을 준용을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좀 방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방어가 굉장히 중요할 때예요.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저는 요새 방송 나가면은 정말 화가 나는 게, 이 좌파 패널들, 지금 좌파 매체들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딱 프레임을 짜놨어요. 내란 수계, 윤석열. 그도 다른 사람 뭐라고 하면은 내란 동조자. 이 딱 프레임을 짜놨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박한철 사례보다 박한철 그때 그분은 대통령 몫이니까. 그때 대통령 그거 말고 그걸로 반론하더라고. 이선혜 재판관. 이선혜 재판관. 이분이 대법원장 몫이잖아요. 대법원장 몫으로 이제 그 2017년 3월 8일 날 대법원장이 양승태가 지명을 했어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선혜를. 근데 그때 추미애, 우상호, 박범계, 그다음에 박주민 이자들이 뭘 했냐면 아무리 대법원장 몫이라 하더라도 권한 대행은 임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주심이 이정미잖아. 이정미 후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에는 임명 권한이 없으니까 이정미가 있을 때 이정미가 3월 13일까지 임기예요. 그러니까 이정미 있을 때 무조건 끝내야 된다. 왜 황교안은 임명권이 없다. 이 말을 봐야 돼. 그러니까 좌파들하고 논쟁할 때는 그 추미애 의혹을 찾아봐라 그래야 돼. 왜? 실제는 3월 13일 날 퇴임했거든, 이정미가. 그러니까, 그리고 28일 임명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좌파들이 막 공개하면서 그때 봐라. 그럼 퇴임 이유 아니냐, 탄핵. 이렇게 방어하면 우리는 그때 의혹을 찾아봐라. 그리고 그때 추미애나 우상호 뭐라 했냐면 황교안 대행은 임명을 못하기 때문에 이정미가 있을 때 무조건 이게 빨리 끝내야 된다. 이래가 졸속으로 3월 10일 날 박근혜 탄핵이 됐다고. 그러다 3일 뒤에 퇴임했잖아요. 그 말을 배경을 우리가 공격하면 충분히 방어되죠. 그러면 그 추미애하고 박범계가 권한 대행은 임명권이 없다고 한 것은 박한철이 아니고 이선혜네. 대법원장 목. 그게 국회의장 국회목과 똑같잖아요. 케이스가. 그 이야기죠. 그러면 그러니까는 한교안 권한 대행이 그것을 행사를 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행사를 했지만 그 전에 그 전부터 하면 안 된다고 막 이야기를 했다는 안 되니까 거죠. 이정미가 있을 때 8명이잖아. 임명을 못 하니까 원래는 이정미가 3월 10일 퇴임하면 충분히 임명하고 심리가 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심리를 빨리 끝내야 된다. 그 논거를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거는 이선혜였었네. 그때. 그렇죠. 박한철하고 비교할게요. 중요한 게 바로 이번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4월 18일입니다.
4월 18일 2명 나가는 거. 그게 이제 박한철하고 비교해 대통령 몫이에요. 예. 대통령 몫이죠. 2명. 근데 그 2명은 민주당이요. 예. 권한대행이 절대 임명권 안 주죠. 예. 자기들 그래. 이번에는 국회 뽑은 거니까 형식적으로 임명해라. 근데 순수한 오리지널 대통령 목 있죠. 이거는 한 권한대행이 하면 예. 보수 사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들은 4월 18일 전에 무조건 끝내야 되는 거예요. 4월 18일은 둘이 나가면 이번에 3명 임명돼도 7명밖에 안 되잖아. 예. 그러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4월 18일 넘으면 이게 어렵다. 왜 2명 임명권도 못 주고 7명밖에 없으면 확실한 자기 2표가 날아가잖아. 그렇지. 지금 문영배, 이미선이거든. 예. 제일 잡하죠. 그렇죠. 문재인가 임명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는 4월 18일만 넘기면 우리가 2명 임명하거나 아니면 이게 동의 안 해주는 데니까 7명 되잖아.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4월 18일 무조건 넘기되고 좌파들은 무조건 이게 3월 중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18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그렇네요. 헌재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부분도 지금 정리가 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만 더 일부에서는 짚어보죠. 지금 선거법은 조금 전에 이제 최은정 부장판사 말씀하셨고, 1심에서 어처구니 없는 위정은 있었는데 위정 교사가 없었다. 위정 교사를 했는데 고의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위정범은 처벌하고 위정교사범은 처벌 안 하고 위정교사는 했는데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 엉터리 판결을 한 그 위정교사죄. 이게 이제 2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로 됐죠. 그 3부에서는 이게 유죄로 뒤바뀔 확률이 좀 많은 거죠, 아무래도. 저는 이걸 더 기대합니다. 이거를요? 이게요. 선거법보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재명이는 속수무책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죄 나왔으니까. 근데 검찰에 제가 확인해 보니 정인이 없대. 원래 2명이잖아. 그렇죠. 김진성하고 최철호 PD. 그 2명 또 부를 필요 없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항소 이유서만 또 송달도 이미 됐어. 됐죠. 항소 이유서만 20일 내에 잘 써놨는데 이미 써놨더라고, 항소 이유서를. 썼습니까? 바로 내. 20일까지 갈 필요 없잖아. 바로 내면 되지. 정인도 없어. 그러면 이게 첫 길에 가가지고 종결해 주십시오. 판단만 받아보면 되잖아. 이게 저는 2달이면 이거는 진짜 할 게 없대, 검찰이. 빨리 하면 돼. 근데요, 이거 괜찮아요. 이 재판부가요. 고향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이게 보니까 이 재판부가 엄청난 걸 많이 했어요. 돈봉투 있죠. 돈봉투 사건. 전목에 그 실형을 다 때린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수 쪽에 옛날에 그 이병기 비서실장. 비서실장. 국정원장인가. 국정원장. 그게 무죄한 거 있었잖아. 이병기, 이병호. 이병기. 그것도 게 무죄한 게 있고요. 이병기 무죄였구나. 아주 이게 그 원칙대로 하는 판사입니다. 부장이 이창형이야. 이창형. 그러니까 우리 고등부장 중에 대등재판부 아니에요. 고등부장 중에 제일 높아. 연수원 19기야. 나이도 많아. 연수원 19기면 이게 윤 대통령 이상기니까 더 높죠. 19기인데 이제 고향만 언뜻 보면 전주고등학교 연대법대 나왔으니까 호남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엄청나게 원칙 소신 판사. 판결도 그렇지만 평가가. 평가가. 이창영 부장이고요. 평판이 어쨌든 법대로 하는. 그다음에 주심이 남기정이거든요. 주심 판사가 남기정인데 이분은 이제 젊어요. 대등재판부 아니고 연수원 36기. 근데 포항 제철고 넣었는데 이분도 이게 유명해. 남기정 옛날부터 판사 때 유명해 원칙. 좀 보수라 봐야 돼. 남기정 이분이 주심이고 한 명 더 유재민, 유재민, 이분은 이제 1년 후에 37기, 요번은 천안 중앙고등학교 천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영남, 호남, 충청 한 명인데 판결의 분석을 보면 가장 원칙적인 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 재판부에서 위정교사를 무죄하면요, 자 판사 욕 안 한다 그랬어. 김동연이는 유죄도 욕하고 그랬잖아요, 방송에. 시간 계속 끌고 막 하니까. 김동연이는 재판 진행이 개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재판부 판결은 무조건 제가 판사 욕은 안 한다. 만약에 또 무죄하면 대법원 가야 되고. 근데 저는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농하다 봐요. 왜냐하면 김동연 판결이 워낙 짜깁게 앞뒤가 안 맞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선거법보다 빨리 나오지 않을까. 검찰이 할 게 없거든. 이재명은 아무것도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위정교사가 선거법보다 2심이 더 빨리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무죄였지만은 유죄로 뒤바뀔 확률, 그 굉장히 높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까지 그 이재명이 그때 무죄 하나 받았다고 마치 모든 것을
뭐 면제받은 것처럼 막 했는데 그 순간에 또 그게 여론이 확 돌아갈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럼요. 그게 유죄로 나오면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시간은 현재와 이재명의 윤석열 대통령의 시기와 이재명의 시기가 지금 다투고 있는데 이재명이 아무리 시간을 늦추려고 막 하루를 48시간으로 맞춰놨어도 자, 어떤 법적인 시계, 법정의 시계는 제대로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서용의 법대로 12월 21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